앵그리 윤선생 부동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짧은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이제 급하니까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발표는 이번 주 수요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핵심 내용은 대출을 조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급 대책은 안 보이고요. 또 세금 강화도 빠진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이제 서울 집값이 16개월 연속 상승한 데다가 이제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한강벨트라고 할 수 있는 마포, 성동, 또 광진, 뭐 기타 또 분당, 과천 지역은 이제 뭐 거론이 됐다가 빠졌다가 뭐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역에 대해서 규제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거고 또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게 핵심 내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의 핵심은 뭐냐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에서 4억으로 축소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가주택은 이제 결정은 안 됐는데요. 20억이냐 30억이냐 지금 이제 서로 당정 간에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를 아예 적용 안 해서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고 DSR 같은 경우에도 40%를 3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책 자금 중에서 이제 전세대출이라든가 디딤돌, 버팀목 대출 같은 것들도 이제 DSR에 포함시켜 버림으로써 대출액을 굉장히 줄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까지 막겠다는 정책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규제 지역 이제 확대입니다. 지금 이제 마포, 성동 뭐 여기 거론되고요. 분당은 확실한 것 같고 과천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뭐 이 지역에 대해서 투기 과열지구 또 아니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규제적이 이제 지정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 이제 LTV가 70%인데 이제 40%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매가 제한되고요. 또 청약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듭니다. 주택자에 대한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이제 중과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우려가 되는 게 역풍이 불 거라는 거죠.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거라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대출이 막히면 매매 수요가 전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이 붙어버리면 매매를 다시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급은 한정된 상황에서 전세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전세난이 또 급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결국 전세가 월세로 다 돌아서게 되는 이래서 이제 그 집 없는 서민들이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제 하나 이제 우려되는 게 풍선 효과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핀셋 규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대책을 아마 20몇 번 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 주변 지역이 급등하는 사례가 일어났고요. 이번에도 마성당이라고 하죠. 마포, 성동, 분당 규제 시에는 인근 지역인 노도강이라든가 노원, 도봉, 강북 아니면 종중, 종로, 중구 및 위례에서 그 송파가 아닌 성남, 하남 지역 그다음에 이제 광교까지도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로 알 수 있는데 규제로 눌러봐야 다른 지역으로 뛰어오르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이제 제외할 것 같습니다. 검토 단계에서는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기존에 60%에서 80% 아니면 90%까지 뭐 검토를 했었지만 이 부분은 아마 접기로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의 세 부담만 증가할 뿐이지 실질적인 집값 상승 억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은 대출 규제 중심으로 하고 세금 강화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입니다. 공급 대책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요새 건설 단가라든가 건설비가 굉장히 상승이 되고 있는데 이걸 정부에서 억지로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화되지 않다 보니까 건설 업체에서 보면 건설을 자꾸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제 공급을 늘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또 최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산업재해 정책을 이제 강화함에 따라서 역시 아무래도 사고가 많은 건설 업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주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몰고 가는 것도 좀 해소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초과 환수제 부분을 결코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세지 않으면 좀 감소라도 시켜주는 이런 방안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런 대책에 대해서 이제 시장 전망은 단기적으로는 뭐 이 지역에 대해서만은 매수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세 시장으로 보면 전세 시장이 그 전세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많고 또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그 과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요, 망설이던 집주인이
결국 입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세 물건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줄어든다는 걸 아니까 전세입자들은 다시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세 물량이 없어지는 거고, 오늘 뭐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마포 같은데 대단지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전세 물량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을 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규제들을 조금 더 좀 더 정교하게 짜지 않으면 옆으로 번지는 풍선 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수요 억제는 이제 단기적으로 되겠지만 공급 정책하고 병행에 대한 이제 진짜 안정이 될 텐데 공급 대책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 점은 참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너무 당정에서 내년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또 다시 이번 부동산 대책은 타이밍을 놓치는 실기를 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마성당 등 규제 지역을 묶을 거면 전체를 다 묶으면 되는데, 정부의 정책은 집값이 너무 떨어지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오르게 해서도 안 되는 어려운 입장이죠. 그러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조심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정책이 맞는 것일지 굉장히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을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속될 건지. 자, 그러면 또 다음 4차, 5차 대책을 통해서 또 다시 규제 지역을 확대해 나간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자꾸 그 정책의 신뢰성만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고요. 따라서 지금 이제 대출만 좋을 게 아니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또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조정을 해서 더 물려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한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만, 정말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는 꼭 써야 될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실수요자한테는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에게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결국 전세값이 이제 상승될 건 자명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상승 억제 정책이라든가 또 이 서민들이 월세로 내몰리는 이런 부분도 고려한 그 짜임새 있는 정책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올려주시면 많은 시청자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또 이런 것들이 힘이 돼서 정부 정책에도 반영되는데 좀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빠르고 사심 없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